중국의 더위도 나날이 심해지는 만큼 중국인들의 베이징 비키니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데프리카가 아닌 부프리카라고 해야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가 대구가 아닌 경상북도 구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린피스가 기상청 자료를 바탕으로 10년 단위의 전국 25개 도시 평균 폭염일수를 조사해봤는데요. 20년 전보다 최근 10년간 전국 구미의 폭염일수가 무려 4.6배나 급증해 전국에서 가장 더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는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폭염일이 23일에 불과했는데 2014년에서 지난해까지는 106일이나 나타난 거죠. 그 밖에 광주에서 105일, 대전 96일, 대구 83일 순으로 최근 10년간 폭염일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최근 10년간이 20년 전보다 폭염일수가 2배 이상 늘었는데요. 이에 대해 그린피스는 폭염일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있고 강도 역시 강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폭염이 한 번 발생하면 오래 지속하는 경향이 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서울의 열대야가 역대 최장기간 이어질 거란 관측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구가 가장 더운 해 기록을 경신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린피스는 이러한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요즘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무더위 속에서도 야구장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제는 특히 서울 잠실구장에서 라이벌 두산 베어스와 롯데자이언츠의 3연전 첫 번째 경기가 예정돼 있어 더 많은 관중이 모였습니다. 자, 경기 시간 1시간 전인 오후 5시 반쯤 관중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입장하던 시각이고요. 하늘에서 구멍이라도 뚫린 듯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재난 영화처럼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죠. 자, 야구장 내부는 어땠을까요? 계단에 이렇게 폭포가 생겼고요. 그리고 관중석 일부 구역은 아예 이렇게 의자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이런 당시에 경기는 결국 취소됐습니다.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였던 만큼 관중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누리꾼들은 하늘에 구멍이 뚫린 줄 알았다며 갑작스러운 후에 놀라는 한편 치킨을 가져와서 뜯지를 못했다 이렇게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에도 시간당 9mm의 비 예보가 있는 가운데 두산과 롯데의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폭우 없이 잘 치러지기를 야구단의 한 사람의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운영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신청한 10명 중 4명 이상이 이른바 강남 엄마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신청한 751가구 중 43%인 318곳이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구에 있는 가구였습니다. 더욱이 이 강남 엄마들이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해 돌봄, 가사 서비스보다는 자녀들의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글이 퍼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맘카페에 필리핀 도우미가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묻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에서 영어 교육을 목적으로 가사관리사를 원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는데 다음 달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투입되는 가구도 강남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가구를 보면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동남권이 37.6%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한부모와 맞벌이, 다자녀, 임신부를 우선하고 이용 기간과 시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아무래도 예상보다 비용이 높다고 인식해 신청을 안 하는 가구가 많았을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양육 부담을 낮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된 외국인 가사도우미,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의 뉴스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환자 숫자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회원병원 42곳에 코로나19 아동 환자가 지난 7월 22일에서 26일 사이 387명에서
8월 5일에서 9일 사이 1,080명으로 2.8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방학과 휴가철이 끝나는 이달 말쯤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 주에 두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900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격리 의무가 없어진 상황이라 직장인 대부분이 코로나19에 걸려도 출근을 하고 또 학교들도 속속 개학하고 있어서 확산세가 가속화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일주일에 91명이었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한 달 사이 861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이후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낮아졌고 확진자 격리 의무는 없어진 상태. 4급 전환 시에도 5일 권고, 5일 격리 권고는 유지가 될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 점수 보고가 아닌 이제 표본 감시로 넘어가면서 특히 고위험군 보호에 이제 집중한다. 그나마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은 코로나19에 걸린 직원에게 개인 병가 등을 활용해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격리 의무가 없는 만큼 별도 휴가를 내지 않는 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나마 대기업의 경우 가능하다면 재택근무를 권하는 곳이 많지만 중소기업은 가뜩이나 휴가철이라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하도록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부터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는 경우가 많아 비상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시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됐던 가이드라인이 사라졌다 보니 이제는 코로나에 걸려도 의사소견을 보고 학교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출석을 위해 학교에 나오는 확진 학생이 많아지는 만큼 감염도 확산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모든 공기관병은 계절적 영향도 있고 사람의 행동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름철 유행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방학이 끝난다, 사람들이 다시 모인다 이런 것이 영향을 줄 수 있고. 하지만 보건당국은 아직 감염병 위기 단계를 올리거나 방역 지침을 강화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개인 방역 지침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늘봄 학교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와 초등과정을 운영하는 전체 특수학교로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2학기에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 2학년, 내후년부터 초등 전학년으로 늘봄 학교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늘봄 학교를 관리하는 지원실장을 기존 교사들 가운데 선발해 내년부터 차례로 배치할 계획이며 이로 인한 결혼은 신규 채용에 늘봄 학교 전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큰 감동과 환희를 선사한 파리올림픽이 지난 일요일 폐막했죠. 네,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우리 선수단의 활약과 함께 열린 대회를 표방한 올림픽의 가치까지 이 올림픽이 끝나도 계속해서 화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이경재, 양시창 기자와 생생한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파리에서 정말 생생한 소식들 전해주셨는데 보니까 좀 얼굴이 타신 것도 같고 네. 표정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언제 귀국하신 건가요? 네, 지난 일요일 밤에 올림픽이 폐막했거든요. 네. 월요일에 비행기를 타고 바로 탑승을 했는데 한국 시각으로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개막 저희가 나흘 전에 출국을 현지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폐막 이튿날까지 3주가 넘는 긴 출장이었습니다. 어제 가서 바로 출연하신 건데 좀 시차 적응 좀 되셨습니까? 안 됐고요. 도착한 지 딱 24시간 됐는데 네. 저희가 생생한 뒷얘기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저희 상태가 좀 생생하지 않아서 자꾸 걱정되고요. 뭐 얼굴도 많이 타고 뭐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 그 개최지가 파리라서 네. 재밌는 점도 많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부러웠는데 자, 올림픽 전에 그 찜통 더위 때문에 그 파리 현지에 있는 선수들도 힘들 거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실제 날씨는 어땠어요? 저희도 사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예상보다 날씨가 선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햇볕이 뜨거웠지만 밤 아침으로는 기온이 섭씨 20도 밑으로 떨어질 때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또 습도가 높지 않아서 조금 더 쾌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 올림픽에 에어컨이 없는 올림픽이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이 어딜 가도 에어컨이 없다는 게 힘들었는데 주요 관광지나 문화 유적의 경기장들이 있고 거기까지를 접근하려면 지하철이나 도보, 자전거로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뭐 한 2만 보씩 걷는 게 예산일이었어요. 많이 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어컨이 없다는 게 처음에 적응하기 좀 힘들었는데 제일 좋은 곳이 지하철 안이더라고요. 지하철 안에도 에어컨이 없으니까 아주 지하철 안이 힘들고 대신 밖으로 나와서 그 지하철 통로 거기가 제일 시원했어요. 지하철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는 걸 다시 한번 했고 네. 공항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다 느낀 것이 너무 습도가 이제 한국이 높으니까 굉장히 근데 기온이 비슷하지만 굉장히 덥게 느껴졌고요. 예. 어제 다들 잠 못 잤을 텐데 이제 열대야를 저희가 이제 출국 전에는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시차 적응 때문이기도 하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잠을 잘 못 자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고생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훨씬 덥구나라는 걸 두 분께서 좀 깨달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뭐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워낙 그 명소잖아요. 샹젤리제 거리 여기서 네. 조깅도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숙소가 예. 양치장 기자가 잘 이제 숙소를 구해서 개선문 근방이었어요. 좋은 예,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도착을 했는데 뛰는데도 나오네요. 네, 나오네요. 감추고 싶으니까 저는 제가 저렇게 뛰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처음에 도착해서 이제 시차 정리도 할 겸 또 이제 파리 시내 곳곳을 돌아볼 겸해서 아침에 이제 며칠 열심히 뛰었고요. 지금 저희가 뭐라고 하고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도 잘 이제 그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침에 저희가 뛰면서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원래는 들어갈 수 없는 곳도 좀 달려보고 처음에 도착하게 되면 파리 시내 곳곳을 좀 돌아보고 지리를 익혀야 되는데 새벽에 뛰면서 겸사겸사 뭐 이 지리를 익히고 또 저희가 저거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로 또 방송했거든요. 예.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진 않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굉장히 재밌게 달렸고 사실 폐막 때까지 매일 뛰려 했어요. 근데 저희 촬영 기자는 아마 거의 뛰었는데 저희는 뭐 매일 뛰지 못했고 특히 우리 양시장 기자가 많이 못 쫓아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촬영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언제 제가 또 파리 아침 이 조깅을 하겠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나가보니까 벌써 카메라를 벌써 촬영 기자 선배가 들이대고 이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 어떤 그 지형 파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쟁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보니까 뭐 그렇게 길게 뛰시진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20km 떴네요. 네, 본격적으로 올림픽 얘기를 좀 나눠보죠. 그 현장